네, 안녕하십니까. 시노미 시스템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강에서 퓨리어 급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만약에 x of t, 신호가 주기함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스포넨셜으로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주파수들은 fk는 kf0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 이때 f0는 펀더멘털 프리퀀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주기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퓨리어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리어 트랜스폼은 시노미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영역과 주파수 도메인을 연결하는 고리가 필요하겠죠. 그 연결 고리가 만약에 x of t, 이 신호가 주기함수라면 피리어 급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 x of t가 주기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퓨리어 트랜스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을 1대1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퓨리어 트랜스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영역이 아니라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어가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모든 시그널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한 것이 바로 퓨리어 트랜스폼입니다. 따라서 퓨리어 트랜스폼은 매우 중요합니다. 퓨리어 트랜스폼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먼저 퓨리어 시리즈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어 시리즈, 퓨리어 급수는 이 x of t가 이와 같이 t 플러스 t 제로라는 주기함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함수인 경우에는 x of t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다? ak의 익스포넨셜에 j 오메가 제로 kt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오메가 k가 어떻게 될 수 있다? k 오메가 제로, 즉 fk가 k 매의 f0 형태, 하모닉 프리퀀시, 펀더멘털 프리퀀시, K-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AK, 이때 AK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AK는 1 over T0의 인테그럴 X of 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KT DT로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일례로 밑에와 같이 어떤 스퀘어 펑션이 스퀘어가 이렇게 반복되는 주기함수일 때를 일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퀘어 펑션이 만약에 t0, 주기함수의 t0가 만약에 무한대가 되면 어떡하죠? 즉 t0, 이 값이 점점 커지면 t0가 이렇게 커지고 t0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 점점 이렇게 커지면 이 x of t는 어떻게 되죠? x of t는 더 이상 주기함수가 아니겠죠. t0가 무한대로 간다고 합시다. t0가 매우 크면 클수록 아직은 피리어디 함수이지만 t0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제는 주기함수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이 x of t가 퓨리어 시리즈죠. 이것은 그대로 지금 약간 변형을 시킨 겁니다. 여기 2파이가 있죠. 여기 2파이가 있죠. 여기 t0가 있죠. 여기 t0가 있죠. 즉 주기함수인 x가 t0라는 주기함수 x of t는 여기 서메이션 ak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k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변형을 시켰고요. 이 t0를 이제 무한대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간 변형을 시킨 2파이 오브 t0는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t0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이제 2파이가 있는 이유는 이 값이 이제 2파이 f0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2파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t 오메가 형태가 표시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게 오메가 형태로 표시가 되죠. 결국 다시 말해서 이 서메이션은 t0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t 오메가에 대한 인테그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인테그럴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앞에 있는 1 over 2파이 여기 2파이가 나온 이유는 사실상 F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로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이제 오메가로 많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F가 아니라 오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1 over 2파이가 나온 것입니다. 인테그럴 이렇게 x j 오메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d 오메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거꾸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따라서 x j 오메가는 또 인테그럴 xt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dt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퓨리어 트랜스폼은 비주기 신호인 x of t에 대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바꿀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of t는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요. x of t는
xj 1 over 2파이 인테그럴 xj 오메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d 오메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시간 영역이 주어졌을 때 시간 영역이 x 오브 t가 주어진 경우에 xj 오메가는 x 가로 열고 j 오메가는 인테그럴 x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시간 영역이 x 오브 t가 주어진 경우 주파수 영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xj 오메가 주파수 영역은 인테그럴 xt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별 3개를 제공하도록 하죠. 별 3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것은 인버스 피리어 트랜스폼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만약에 주파수 영역이 주어진 경우 시간 영역에 있는 함수를 찾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 이 페어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타임 영역, 주파수 영역 사이에 이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이 뭐이다? 퓨리어 트랜스폼이다. 지금 이 퓨리어 트랜스폼은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 이것은 퓨리어 트랜스폼, 이와 같이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퓨리어 트랜스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x of t, 즉 시간 영역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 시간 영역의 함수가 주어진 경우에 주파수 영역에 있는 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영역의 함수가 h of t로 주어졌는데 이때 익스포넨셜 함수로 주었습니다. 즉 right side, 즉 t가 0보다 큰 경우에만 주어지는 h of t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형태로 주어진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에 의거해서 hj 오메가는 라지 hj 오메가는 인테그럴 ht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되죠. 그래서 지금 ut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플러스 j 오메가가 됐죠. 그래서 인테그럴을 풀게 되면 1 오버 a 플러스 j 오메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는 어떻게 된다? 1 오버 a 플러스 j 오메가로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할 수 있다. 시간 영역의 익스포넨셜 함수는 주파수 영역에서 1 플러스 a 플러스 j 오메가로 표시가 되더라. 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렉탱굴라 펄스에 대한 주파수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 of t가 이와 같이 렉탱굴라 펄스로 주어졌습니다. 렉탱굴라 펑션으로 주었습니다. 렉탱굴라 펄스가 지금 주기는 여기서 t가 되네요. 주기가 아니라 여기 크기 x의 길이가 지금 여기 t가 되는데 마이너스 t 오버 t 여기는 라지 t 오버 e 그다음에 높이는 1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x 오버 t에 대해서 xj 오메가 주파수가 어떻게 됐는지 주파수형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퓨리어 트랜스포머의 정의를 사용하면 되죠. xj 오메가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인데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했죠? 그렇죠. 마이너스 t 오버 t2에서부터 t 오버 2까지에서만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값은 1이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인테그럴 함수를 계산을 하면 결국 어떻게 나오죠? 이와 같이 결국 나오게 되고요. 잘 봤더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함수네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함수는 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결국 사인 함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인 오메가 t 오버 2 나누기 오메가 나누기 2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건 뭐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싱크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싱크 펑션이라고 부르죠. 싱크 펑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렉탱굴라 펄스는 이와 같은 렉탱굴라 펄스는 싱크 펑션이더라. 주파수 영역에서 싱크 펑션이라 그럼 이 싱크 펑션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되죠? 싱크 펑션은 그렇습니다. 여기 0 되는 점은 이 분자가 0이 되는 점이죠. 분자가 0이 되는 점을 하나씩 찾으면 이 값들이 분자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점을 찍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가 이제 오메가 0이 되는 경우는 지금 이 값인데 이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로피탈의 정리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분자 분모에 모두 오메가 돼서 미분을 한 그 값이 결국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t가 나옵니다. 이것이 t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즉 다시 말해서 오메가 0인 경우는 여기 리미트를 오메가를 0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을 해서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퀘드 이 스퀘드 어떻게 되죠? 이건 바로 이 디케이드, 여기 가는 이 디케이드는 바로 이 분모, 이 정금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fx가 만약에 x sin x인 경우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게 되죠? 그렇죠. x가 이와 같은 정금선 역할을 해주고 sin x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죠. 마찬가지로 이 싱크 펑션에서 이때 정금선, 이 정금선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오메가 나누기 2, 지금 이것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타임 도메인의 x of t와 주파수 도메인의
라지 x j 오메가 어떻게 페어링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간 영역의 함수가 주어진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이와 같이 싱크 펑션이 주어졌습니다. 싱크 펑션이 이와 같이 주어진 경우에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파수 영역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1, 0이 표시되었는데요. 이것을 거꾸로 해서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 x of t는 여기서 x of t는 1 over 2파이 인테그럴 x j 오메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되겠죠. 여기서 이 x 라지 j 오메가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싱크 펑션이 나옵니다. 바로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타임 영역에 있는 값을 가지고 사용한 게 아니고 주파수 영역에 있는 xj 오메가를 사용을 해서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을 해서 x 오브 t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퓨리어 트랜스폼은 타임 영역에 있는 함수와 주파수 영역에 있는 함수를 1대1 매핑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죠? 싱크 펑션, 타임 영역의 싱크 펑션은 주파수 영역에서 무엇이다? 주파수 영역에서 렉탱굴라 폴스이다. 그리고 이때의 사인의 오메가 p가 바로 이 밴드위스 오메가 p를 말해주고 있더라 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타임 영역에서 델타 펑션인 경우, 타임 영역에서 델타 펑션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영역의 델타 펑션은 라지 x j 오메가 프리퀀시 영역에서 보면은 공식에 의거해서 인테그럴 x 오브 t 익스포넨셜 j 마이너스 j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지금 뭐 델타 펑션이기 때문에 t가 0일 때만 값이 의미를 하죠. 따라서 익스포넨셜 0승이 되기 때문에 결국 1이 됩니다. 즉 시간 영역에서 델타 펑션은 주파수 영역에서 그냥 1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주파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주파수 성분을 다 가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델타 펑션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주파수 성분에서 값이 있는 것으로 변환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 이어서 시간 영역에서 익스포넨셜 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익스포넨셜 함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2파의 델타 펑션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편의상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x of t는 1 over 2파이 인테그럴 그다음에 xj 오메가죠. xj 오메가 익스포넨셜 j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d 오메가 됩니다. 여기서 xj 오메가가 2파이 델타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델타 펑션은 여기서 오메가 제로일 때만 값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가 나오죠. 즉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즉 시간 영역에서 익스포넨셜 함수는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델타 펑션이더라. 시간 영역에서 익스포넨셜 함수는 주파수 영역에서 델타 펑션인데 어떻게 되느냐? 시간 영역에서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된 델타 펑션이더라. 인 것입니다. x 오브 t가 만약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함수는 익스포넨셜 함수 플러스 익스포넨셜 함수죠. 그렇죠? 익스포넨셜 플러스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익스포넨셜 함수는 바로 2파의 델타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약분돼서 이렇게 파이 델타 플러스 파이 델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가 어떻게 되죠? 코사인 함수가 주파수 영역에서 퓨리어 트랜스폼한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더라?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c에서 이렇게 델타만큼 뜬 크기는 이렇게 되고요. 뜬 걸로 변환이 되더라. 트랜스폼이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 of t가 이와 같이 피리어딕 시그널입니다. 서메이션 aka exponential j k 오메가 제로 t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퓨리어 트랜스폼은 퓨리어 시리즈는 오직 주기함수에 대해서만 표시할 수 있지만 퓨리어 트랜스폼은 주기함수든 비주기함수든 모두 다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j 오메가는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왜 그렇죠? 익스포넨셜 함수는 여기 익스포넨셜 함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2파이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라지 xj 오메가는 서메이션 2파이 ak의 델타 펑션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x of t가 이와 같이 렉탱굴라 폴스의 주기함수인 경우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
주기함수인 계산을 하면 라지 x 오메가, 라지 j 오메가는 이렇게 델타 펑션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더라. 델타 펑션들의 합으로 표현되더라. 이때 델타 펑션의 이 앰플리튜드는 여기 ak에 의해서 2파이 ak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2파이 ak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이렇게 주기함수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시간 영역에 있는 함수들이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변화에 대한지 살펴보았습니다. x of t가 익스포넨스 함수인 경우에 1 플러스 a j 오메가, 그다음에 렉탱글러 펄스인 경우에는 싱크 펑션, 시간 영역에서 싱크 펑션은 주파수 영역에서 렉탱글러 펄스, 델타 펑션은 익스포넨셜 함수, 익스포넨셜 함수는 다시 프리퀀시 시프팅한 델타 펑션,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몇 가지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하고 이제 스케일링 프로퍼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 프로퍼티. 즉, t 대신에 at를 대입한 경우에는 주파수 도면에서 1 오버 a 절대가, 다음에 x의 j 오메가 오버 a 형태로 표시가 되더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에 의거해서 퓨리어 트랜스폼한 것은 x t, 익스포넨 마이너스 j 오메가 t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at를 람다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스케일링 프로퍼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더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보내야 되겠죠. 즉, 빠른 시간 안에 보낸다는 이 t 대신에 at, 이 t만큼 이렇게 이 시간 안에 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보다 샤프하게, t가 보다 샤프한 시간 안에, 여기는 주기가 2였는데요. 여기 x 길이가 1이죠. 보다 샤프하게 보내는 것이 보다 더 빨리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1이라는 비트 신호를 보낼 때 천천히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빨리 보내는 것이 데이터 레이트가 높아가겠죠. 즉, 이것이 거리가 이만큼일 때 하나를 보내는 것보다는 샤프하게 반절일 때 하나를 보내는 것이 높아가겠죠. 즉, 이것보다는 이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2배 빨리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배 빨리 데이터를 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주파수에서는 여기서는 이게 만약에 메인 로브의 메인 밴드위스라면 여기서는 2파이가 있었죠. 밴드위스가.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밴드위스가 메인이 4파이가 됐죠. 주파수가 어떻게 됐어요? 주파수가 요구되는 주파수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영역에서 데이터 레이트가 2배로 증가되면 밴드위스는 어떻게 된다? 밴드위스 또한 2배로 증가된다. 그렇죠.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 또는 원래 KT가 무선 셀러 서비스할 때 주파수 거로부터 사죠. 즉, 주파수는 결국 돈이 되는 거죠. 이 주파수가 필요되는 주파수가 데이터 레이트를 2배로 높이면 필요되는 주파수가 2배로 늘어난다. 즉, 데이터 레이트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밴드위스가 2배로 늘어나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스케일링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보겠습니다. 컨볼루션 프로퍼티, x of t와 h of t가 이렇게 컨볼루션 형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퓨리어 트랜스폼, 즉 어떻게 보면은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 제오메가, x 제오메가 곱셈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x of t가 이렇게 싱크 펑션이 있다고 합시다. 싱크 펑션은 주파수 영역에서 렉탱글러 펄스죠. 만약에 HJ 오메가 또한 싱크 펑션인 경우에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와 같이 렉탱글러 펄스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XJ 오메가 이와 같이 렉탱글러 펄스고요. HJ 오메가 이와 같이 렉탱글러 펄스인 지금 주파수 도메인에서 표현된다고 했을 때 두 개를 곱하면 그냥 XJ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결과는 결국 XJ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 타임 도메인에서는 싱크 펑션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을 보겠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곱셈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걸 이용을 해서 모듈레이션을 보겠습니다. 모듈레이션은 x of t와 pt가 서로 곱셈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pt가 코사인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x of t는 이렇게 렉탱글러 함수로 주어졌고요. 그러면 y of t는 xt, 그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로 표시될 수 있으며 yj 오메가는 여기 x of t는 여기서 xj 오메가와 컨볼루션 형태, 코사인은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이
익스포넨셜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은 델타 펑션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고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결국 x의 라지 x의 j 그다음에 가려고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x의 j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 페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이와 같이 y of t가 x of t와 코사인의 곱으로 표현되고 있을 때, 즉 이것은 이제 모듈레이션이죠. 모듈레이션일 때 yj 오메가는 이와 같이 표시된다고 앞에서 했습니다. 즉 x of t가 이렇게 렉탱굴라 펄스인 경우에 렉탱굴라 펄스는 라지 xj 오메가 어떻게 표현되었죠? 라지 xj 오메가 싱크 펑션으로 표시되었죠. 즉 렉탱굴라 펄스인 e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영역에서 싱크 펑션으로 표시가 됩니다. 싱크 펑션. 근데 영역이 어떻게 되죠? 시프트 되죠. 얼마만큼 시프트 되죠?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가 됩니다. 오메가 제로만큼. 즉 오메가 제로만큼 이렇게 시프팅 되는 거죠. 즉 모듈레이션은 즉 코사인을 곱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코사인을 곱함으로써 프리퀀시를 시프팅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에서 주파수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이걸 주파수, 자신이 할당받은 밴드위스만큼 데이터를 시프팅 시킬 때 어떻게 사용한다? 코사인을 곱하면 됩니다. 코사인을 곱하면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한 라디오 주파수를 한번 볼까요? 에서 90Hz 주파수가 있는 경우에 90Hz만큼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제가 말하는 신호를 90Hz로 이동을 시켜서 보낸다는 거죠. 90Hz 이동을 시킬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코사인 90Hz짜리를 곱하면 되죠. 코사인 90Hz를 곱하게 되면 그 주파수 영역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프팅 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프리퀀시 시프팅 프로퍼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타임 영역에서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가 곱한 것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시프팅 된 것과 같은 거다. 그 결과는 이렇게 그 증명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간 영역에서 익스포넨셜 함수의 곱셈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시프팅과 같다. 비슷한 방식으로 네, 이제는 그 미분에 대해서 미분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성질은 만약에 델타를 미분한 건 여기서 지금 한 번 미분한 건데요. 가로 열고 이렇게 표시한 건 한 번 미분한 건데 델타 펑션을 한 번 미분한 것. 이 무미분하는 것을 주파수 영역에서는 j 오메가 곱한 것과 같다. 즉 k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j 오메가의 k승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 방법은 여기서 x를 미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 안에 있는 x of t에 대한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j 오메가의 k승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딜레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TD만큼 시프트 된 것은 시간 영역에서 TD만큼 시프트 된 것은 주파수 영역에서 익스포넨셜 함수가 곱한 것과 같다. 익스포넨셜 함수가 같다. 앞에 네 번째 프로퍼티는 뭐였죠? 네 번째 프로퍼티는 시간 영역에서 익스포넨셜 함수가 곱한 것은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시프팅과 같다. 동일한 겁니다. 그 반대로 시간 영역에서 시간 시프팅은 주파수 영역에서 익스포넨셜 함수가 곱한 것과 같다. 그런 식은 그 증명 방법은 아주 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이제 만약에 퓨리어 트랜스폼 한 결과, 즉 퓨리어 트랜스폼으로부터 타임 영역에 있는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 of t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h of t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x of t에서부터 퓨리어 트랜스폼을 구합니다. 퓨리어 트랜스폼을 구하게 되고요. 퓨리어 트랜스폼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퓨리어 트랜스폼을 구하고 델타 펑션이 1이고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렇게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h of t, h j 오메가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는 a 플러스 j 오메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외우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 오버 e 플러스 j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yj 오메가는 xj 오메가 곱하기 hj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은 y of t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y of t. 원래 y of t는 h of t 컨볼루션 x of t인데 컨볼루션을 직접 푸는 것은 매우 어렵죠. 여기서.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퓨리어 트랜스폼에서 주파수 영역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이제 어떻게 하면 h of t를 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사용합니다.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사용을 하면 1 플러스 j 오메가, 2 플러스 j 오메가로 나눠주게 되죠. 이렇게 나눠주고요. 이렇게 나눠서 결국 a와 b를 구하게 되면
어떤 형태죠? 그렇습니다. 1 플러스 a 플러스 j 오메가 형태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j 오메가는 익스포넨셜 형태가 되죠. 그래서 y of t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사용하면 우리는 주파수 영역에 있는 것을 바로 시간 영역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은 이제 어떻게 한다? 주파수 영역에서 곱셈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를 인버스 피리어 트랜스폼을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y of t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그 성질들을 정리를 하면 리니어리티, 스케일러빌리티, 컨볼루션, 멀티플리케이션, 프리퀀시 시프팅, 그다음에 미분, 그다음에 딜레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질을 살펴봤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시노미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사이에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피리어 트랜스폼인 이 공식 xj 오메가는 인테그럴 x of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시간 영역에 존재했을 때 주파수 영역을 어떻게 구하느냐 또는 인버스 피리어 트랜스폼인 주파수 도메인의 라지 x j 오메가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시간 영역에 있는 x of t를 구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이 공식을 잘 살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노미 시스템 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